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클라라 박사님이 10년 동안 감기에 안 걸리는 비법을 대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감기에 잘 안 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 걸리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40 이후부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감기를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면역력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를 좀 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감기는 오히려 더 안 걸렸었거든요. 이게 코와 입을 이렇게 가리면 전염이 좀 덜 되나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마스크를 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균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할 때 많은 바이러스들이 죽지 않고 많이 떠다니게 돼요. 여름에는 솔직히 습도가 더 높아서 감기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건조한 공기가 우리 몸에 마스크 안 썼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일단 코하고 그다음 목 같은 경우도 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바이러스들이 점막이 부족한 그 부분에 딱 들러붙어서 훨씬 더 감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습도 조절도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막아주면 훨씬 더 감기에 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독감에 걸리지 말라고 이제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독감 주사를 맞고 다음 날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주사를 맞아도 왜 걸리는 걸까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독감하고 감기는 달라요. 예,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감기는 200개가 넘는 감기 바이러스 균이에요. 지금 독감 주사를 맞았다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C 그 종 중에서 이번 해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이다 그럼 그걸로 정해서 독감 주사를 놓는 거고요. 하지만 이 감기균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독감에는 지금 강하게 면역력을 갖고 있지만 감기균에서는 지금 취약한 거죠. 감기는 예방 주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 많은 것들을 다 거기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면역력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네. 한바탕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네. 몸이 이제 개운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소주에 뭐 고춧가루를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막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막 땀을 이렇게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괜찮은 건가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는 거. 네, 그 알코올 자체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조금 도와주잖아요. 네. 열감이 딱 오르면서 개운해 라는 느낌은 들지만 별로 효과는 없어요. 예, 그리고 찜질방에 가셔서 이렇게 땀을 내면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온이 좀 낮았을 때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에 잘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가 떨어져요. 근데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면역력이 5배나 증가가 된답니다. 그러면 찜질방에서 엄청 올려야죠? 그건 또 안 좋죠. 왜냐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면 탈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좋지 않고요. 또 너무 체온이 급게 올라가는 것들도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반신욕 같은 거 약간 따뜻한 물에 살짝 몸을 담근다던가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도 아주 막 너무 열심히 해서 땀을 막 쫄쫄쫄쫄 흘린다. 그럼 너무나 피로감이 많이 오고요. 몸에 젖산도 너무 많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더 많이 감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더 많이 또 오래 병을 앓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감기에 걸리시면 쉬셔야 돼요. 쉬셔서 몸에 들어온 균이 내 몸에서 나갈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시간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또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살짝살짝 조금 이렇게 사목사목 집에서라도 걸으면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체온을 조금 올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죠. 그럼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이 눈꽃 감기라는 게 유행을 한대요.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어떤 건가요? 아데노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기침이라던가 인후통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더 심해졌을 때는 장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치원이라던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 그런 곳에서 많이 옮겨 다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아이들이 눈꽃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같이 노는 학우들이 좀 감기에 걸렸다 그럴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즘 감기는 진짜 잘 걸리고 또 잘 걸리면서 잘 안 나아요. 왜 그런 걸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종류가 알겠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감기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감과 감기를 혼용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이 막 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은 독감. 예, 하루 이틀 또 일주일 안에 좀 낫다. 그리고 이제 기침 뭐 정말 이렇게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쏟으면서 하는 것은 감기. 그래서 가을이 되면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더 추워서 웅크를 꿇고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잘 안 낫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영양제들은 제가 이름을 좀 생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감기에 어떤 예방에 좋은 영양제들인가요? 여기 있는 엘더베리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에치네시아는요. 북아메리카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냥 선비약처럼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엘더베리는 한국에서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엘더베리는 베리 종류의 일종인데요. 알이 작고요. 그다음에 얘는 생으로 먹었을 때는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열 처리를 해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감기에 효과가 좋고요. 항산화제도 굉장히 많고 무기질도 뭐 칼슘이라던가 철분이라던가 아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당연히 식이섬유소는 많이 있죠. 그리고 항산화력이 높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여기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독일이나 또 러시아 굉장히 춥잖아요. 거기서도 엘더베리를 많이 먹습니다. 엘더베리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은요. 폴리페놀인, 클로로겐산하고 퀄세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면역 능력과 항산화 능력이 높아서 우리의 감기 또는 독감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거를 치료하는 데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에치네시아는요, 북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국화과 속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혹시 국화에 또는 이제 국화꽃 같은 것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에치네시아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치네시아는 이게 면역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이제 상기도 감염, 이렇게 코, 그 다음에 비후감, 그 다음에 이 목 같은 이 부분에 감기에 걸렸을 때 에치네시아는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치네시아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들은요, 카페인산, 페놀산, 로즈메리산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개선하거나 또는 불안증 같은 것들도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연은요, 우리 몸의 200가지의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무기질인데요. 아연이 부족하면 우리가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감기에 걸렸는데 아연을 먹었더니 좀 나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아연이 부족했던 걸 보충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감기가 낫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연은요, 우리의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연을 먹었을 때 당연히 감기가 빨리 날 수밖에 없어서 보통 일주일 안에는 감기가 낫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먹어주면서 뭐 초기 감기에도 효과가 있는 엘더베리,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에치네시아. 자, 이 녀석은 조금 내가 감기 증상이 나았다 그러면 계속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엘더베리는 꾸준히 드시면 우리가 뭐 항산화제도 좋고 감기 예방도 좋고 언제 독감이 걸릴지 모르니 가을 겨울에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아연도 이거는 우리가 필수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드시면 좋은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두 가지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섭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엘더베리는 복용량이 조금 다르거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2번, 2알씩을 먹는 게 좋겠고요. 10살부터 13살은 하루에 1알, 그 다음에 14살부터 17살까지는 하루에 2번 이렇게 드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이렇게 비타민 C나 이렇게 감기를 예방하려고 먹는 것들은요, 우리가 먹으면 이게 농도가 올라갔다가 혈중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식전 식후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에치네시아 같은 경우는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음식과 함께 얘를 복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도 식후에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길 바라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이 박사님이 감기에 잘 안 걸리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물을 되게 자주 마셔요. 저만의 팁은 80%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20%를 찬물을 부어요. 그래서 네. 약간 미온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차를 타서 마시거나 아니면 그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여름에도. 예, 그러면 여름에도. 예,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몸을 으슬으슬하다 이런 느낌 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잘 때 떡 실신을 해서 잡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잘 자서 그래서 잘 때는 정말 이렇게 다 모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꿈나라로 아주 편안하게 갈 거야라고 준비하고 그렇게 자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영양학을 공부했으니까 음식을 진짜 많이 신경 써서 먹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제 한식으로 이제 나물 반찬 이렇게 많게 그리고 요거트도 꼭 하나씩 프로바이오틱 장을 생각해가지고 장의 면역이 70% 그쵸. 이상을 차지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거트 꼭 하나씩 먹고요. 예, 그리고 많이 걸어 다녀요. 여러 군데 다닐 때도 계속 다니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항상 걷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저 나름대로의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비법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비법이네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구나. 그래서 화 안 내고. 내기를 간다 이러면서 가서 화를 잘 내서 감기에 잘 걸리나 봐요. 화를 많이 내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몸에 나쁜 염증 세포들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허허 실실 이렇게 그렇구나. 편안하게 마이웨이를 가시면 됩니다. 네네. 클라라 박사님처럼 올바른 식습관이라든지 숙면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운동을 하면 감기 예방에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클라라 박사님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